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라스틱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송대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엘라스틱 시큐리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안과 관련된 그 분석하는 트렌드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유행이나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변화하고 있어서 엘라스틱의 시큐리티 제품을 이용을 해서 AI 기반의 어떠한 보안 위협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만이 가지고 있는 이 EDR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성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이 사전 예방이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도 보안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XDR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 기반에 발생되는 악성 코드라든가 랜섬웨어에 대해서 사전의 예방이나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행위 기반의 이런 행위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들이 어떠한 패턴 없이 새로운 공격이나 제로데이 공격 등에 대한 대응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안을 분석하는 역량 측면에서는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상관 분석 룰들과 함께 이 머신러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들은 쉬운 위자드 기반의 설정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보안 위협이나 이상 행위에 대한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이 제공하는 모델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으로서의 플랫폼의 역할들은 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프로세스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레트 헌팅이라든가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엘라스틱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엘라스틱 EDR 에이전트인 엘라스틱 디펜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시스템에 직접 현장에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원격에서 필요한 명령을 수행을 해서 사고에 필요한 조사나 정보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이 사전 대응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XDR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로그 수집과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전체적인 취약점 현황 관리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으로서 보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모두 그 보안팀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이 그 글로벌하게 저희 다른 경쟁 제품과 함께 리더 그룹에서 이런 보안 CIEM 시큐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어서 이 관련 자료를 포레스트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관점, 사전에 보안에 대한 이벤트들을 보안 위협들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조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 이렇게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엘라스틱만이 가지고 있는 보안 플랫폼으로서의 특장점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혹은 2년 동안에 장기간의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수집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관 기간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보관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게끔 엘라스틱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티어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즌 티어라고 하는 비용 효율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을 함으로써 실제로 라이센스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보관하고 분석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안에 대한 분석 흐름들이 최근에 이런 AI 기반의 보안 활용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엘라스틱 또한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두 가지인데요. 이 AI 어시스턴트와 어택 디스커버리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분석을 수작업으로 매뉴얼하게 분석할 때 필요한 시간들을 최소화하고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대응들을 적재적소에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인텔리전스와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엔진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계치를 통해서 보안 위협들을 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계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놓은 인계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에 의해서 우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평소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들을 프로파일링으로 만들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머신러닝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틱에서는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전문 EDR 업체를 인수를 해서 엘라스틱 보안 플랫폼의 포트폴리오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엔드게임에 관련된 이 전문 EDR 역량들은 저희가 별도의 비용 없이 엘라스틱의 단일 라이센스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무료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전 예방이라든가 사후에 사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엘라스틱 디펜드를 통해서 수집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네 가지에 대한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즌 티어라고 하는 데이터 티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부분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티어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핫, 웜, 콜드, 프로즌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 티어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핫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빠른 성능의 고사양의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제 프로즌으로 갈수록 이제 저사양의 그 비용 효율적인 그 리소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핫이나 웜에서 분석을 하시고 이후에 장기간 보관하고 자주 검색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콜드나 프로즌에서 스냅샷 형태, 엘라스틱에서는 서치어블 스냅샷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스냅샷으로 저장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콜드나 프로즌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에 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티어 구조를 제공을 함으로써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노드 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보안 위협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엔진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챗GPT에서 사용하는 오픈 AI라든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베드락이라고 하든 이런 LLM 기반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보안 위협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행위들을 실제 기업이나 이런 솔루션 업체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가장 큰 트렌드인데요.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이 보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어택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최신 버전이 8.15 버전을 지금 9월달 기준으로 최신 버전을 지금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로딩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커스텀하게 보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규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 심을 잘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제 매뉴얼하게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이제 엘라스틱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매뉴얼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서 각각의 필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분석해서 해당 필드에 가장 적합한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데모와 함께 같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안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탐지되는 보안 경보들에 대해서 이런 경보들이 보안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보안 경보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보안 경보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벤더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경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바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서 분석에 필요한 시간들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한 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쿼리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엘라스틱이 이러한 쿼리 문법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부분들을 검색하고 싶다라는 질의를 하시게 되면 이런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필요한 쿼리를 바로 응답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받아서 이렇게 필요한 이벤트들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안팀에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는 역할이 AI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벤트들, 보안 경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보안 경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엔진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SOC팀이나 보안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서 발생되는 보안 경보들을 수집을 하고 해당 장비에서 발생되는 경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다양한 정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 내부의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서 탐지된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발생되는 보안 이벤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예제로 하나 살펴볼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벤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요. AI 어시스턴트에서 제공하는 엔진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응하는, 분석하는 분석가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액티비티와 관련된 이벤트가 어떠한 의미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어떨 때 발생이 되고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이벤트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리눅스 기반에서 어떠한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악성 코드나 혹은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서의 이상한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된다는 설명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로 그러면 이 이벤트와 연관돼서 내부에 피해를 받은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네트워크 액티비티 이벤트와 관련돼서 어떠한 시스템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영향받은 호스트에 대해서 테이블 형태로 요약을 요청을 해보고 이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해 보니 내부의 시스템 중에서 웹1, DB1, 어플리케이션 1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해당 이벤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웹1이라고 하는 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들이 더 탐지됐는지 한번 쿼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쿼리를 하기 위한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보기 위한 쿼리 랭귀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엘라스틱에서 사용하는 쿼리 랭귀지로 해당 내용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시스턴트가 제공하는 쿼리를 복사해서 시스템의 쿼리 검색 창에서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필요한 정보들 시스템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웹1이라고 하는 호스트에서 발생한 경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 모든 연관된 이벤트들을 사람이 분석하는 작업들을 수행했는데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탐지됐던 내역들을 정보를 요청해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탐지됐는지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분석 과정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어택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제가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챗GPT를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분야만 종속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대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찾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간단한 스크립트들을 검색하기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분석에 필요한 스크립트들에 대한 코드들을 샘플들을 챗GPT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챗GPT 엔진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오픈 AI 기반의 그 LLM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자연어로 처리된 정보들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그 퍼블릭한 오픈 AI나 아마존의 아까 말씀드린 베드락 같이 공개된 그 LLM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개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학습된 데이터들을 질의에 맞게끔 답변을 제공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안 분석가나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 안에서 발생됐었던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LLM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벡터화 시킨 벡터DB를 이용한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발생됐었던 다양한 경보들 안에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식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통된 공격들에 대한 것들을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보안팀에서 분석할 때 빠르게 이 보안이 어떤 위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탐지하는 상간 분석 엔진에는 저희가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하고 같이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택 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이 공격이 어떠한 단계인지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정의해서 보안팀이 빠르게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인지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어택 디스커버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LM을 이용하는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질문을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LLM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바로 전달을 주게 되지만 이 엘라스틱에서 가지고 있는 어택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는 실제로 단순히 그런 공개된 정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분석된 정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발생됐었던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얼럿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 얼럿에서 발생됐었던 보안 위협들을 벡터화 시킨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연관성을 짓게 되고요. 이렇게 연관된 정보에 대해서 LLM 모델과 연계를 해서 사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자연어 기반의 이러한 처리들을 LLM을 통해서 받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서 가공을 해서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상 환경, 데모 환경에서 이러한 어택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보안에 어떻게 분석이 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보안 경보들이 발생했을 때 분석가에게 어떠한 경보들이 발생했는지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실제로 그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시고 특히 심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연계된 보안 이벤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샘플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발생을 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보안 분석가나 보안팀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됐고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리소스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택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RAG 기반의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요약해서 쉽게 이런 분석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현황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어택 디스커버리에 들어가서 이 탐지됐었던 경보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요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앞에서 샘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 공격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던 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공격과 관련된 유형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특정한 앱과 관련된 그 크리덴셜에 대한 그 탈취 시도가 있었던 행위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파일에 대한 실행들이 또 하나가 두 번째로 발생된 유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피스 파일과 관련된 악성 코드를 유포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식별된 게 이제 세 번째 행위입니다. 특히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랜섬웨어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분석된 내용들이 화면 안에서 이렇게 요약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약된 내용들은 이 랜섬웨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발생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줄로 먼저 서머리로 요약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실행 파일이 어떠한 호스트에서 실제 기업의 그 관련된 자산이겠죠. 이런 기업에 관련된 자산의 어떤 호스트에서 이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 RAG 기반의 이 벡터화된 정보들을 연관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돼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신뢰할 수 없는 코드 사인이 있는 파일들이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됐고,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그 파일 프로세스와 연관된 파일이 MS와 관련된 .exe 파일이었고, 이 파일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쉘 코드 인젝션이 발생된 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었던 그 의심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그 쉘 코드 인젝션을 통해서 실제로 그 DLL 파일들이 같이 로딩이 돼서 이 악성 코드에 필요한 파일들이 추가적으로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었고, 이러한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랜섬웨어와 관련된 행위들이 지금 SRV win0이라고 하는 호스트에서 발생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서로 간에 연관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엔드포인트 장비 혹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매뉴얼하게 보안팀에서 분석해서 그 정리하게 되는 정보들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그 엔진을 통해서 사람이 최대한 그 빠르게 보안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정리된 정보들을 제공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런 공격 대응 단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공격 같은 이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제공하는 어택 체인에서 실제 악성 코드와 관련된 행위들이 실행이 됐었던 단계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이렇게 공격을 구분을 하고요. 구분된 공격을 통해서 그럼 기업에서는 이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고 배포되는 과정에 필요한 업무 대응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빠르게 대응한다든가, 네트워크에서 해당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SRV win0이라고 하는 호스트를 격리를 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약된 정보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다양한 이벤트들이 같이 연관돼서 묶여져서 실제로 식별이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레어나 아니면 메모리 인젝션과 관련된 행위들이 연관돼서 이 하나의 랜섬웨어 관련된 행위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탐지됐었던 이벤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면 오른쪽에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 탭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로 이 이벤트와 관련된 사용자나 아니면 연관된 프로세스, 실행됐었던 실행 파일들 정보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공격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이 보안팀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만든다든가 티켓화 시키는 과정들을 업무 대응 과정에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이 케이스 관리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발생돼서 탐지됐던 공격들을 케이스나 티켓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여러 보안팀 대응 인원들이 지금 분석되고 있는 현황이나 처리되고 있는 사건이나 위협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샘플로 하나 저희가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제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케이스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약된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 케이스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크리에이트해서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가 이거를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어택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내용들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AI 기반의 이런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검색하고 연관된 이벤트나 아니면 피해를 받았던 호스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식별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택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 케이스의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AI 어시스턴트, 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I와 관련된 정보들, 요약된 정보들을 여기에 자동으로 어태치하게 되고요. 실제로 어태치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AI 어시스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시스템에 필요한 격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실제로 악성 코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식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나 추가적인 패치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케이스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의 업데이트를 랜섬웨어라고 하는 요 지금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관련된 케이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케이스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어택 디스커버리에서 요약했었던 내용에 추가로 지금 보시는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질의했었던 내용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 기반의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벡터 기반의 정보들을 같이 연계해서 LLM 모델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데모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8.15에서 제공하는 최신 기능 중에 하나인 로그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데모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로고들을 저희가 정규화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실제로 신 플랫폼에서 필드들에 대한 서로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각의 보안 제품마다 특정한 IP 필드, 예를 들어서 출발지 IP라고 하는 필드를 지칭하는 방법이 어떤 곳은 소스 IP, 어떤 곳은 소스 어드레스, 어떤 곳은 src.ip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드들을 고유한 벤더마다 규칙에 의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심에 이러한 정보들을 심으로 모아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하나의 공통된 소스 IP라고 하는 필드로 인식을 해야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장비 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했었던 공격자 IP들을 식별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기능인데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대부분의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하는 과정에서 로고에 대한 정교화들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동으로 로고 연동이 진행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분들이 매뉴얼하게 이렇게 연동에 대한 부분들 정교화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이걸 매뉴얼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자동 로고 파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로고를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에 필요한 샘플 로고를 먼저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 샘플 로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엔진하고 같이 연계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예제로 준비한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로고들을 불러와서 여기에 화면에 같이 넣게 되면 실제로 이 로고에 대한 샘플들을 저희가 엘라스틱 안에서 어떠한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 필드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이 로고에 대한 양식을 지정을 하고 이 아날라이즈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샘플 제공한 로고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필드들에 대한 타입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정보들은 타임 스탬프와 관련된 필드로 매핑이 되고 이러한 정보 IP와 연관된 것들이 어떠한 필드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 이름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존도라고 하는 유저 필드에 매핑된 정보들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스타트 됐는지 인증이 된 건지 아니면 로그인이 실행이 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서 정교화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 정보들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로고 인티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엔지니어 분들이 이러한 분석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필요한 리소스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보안을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보안 위협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시보드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프리빌트 되어 있는 대시보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이 그 보안과 관련된 로고를 연동해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7가지의 그 대시보드들이 프리빌트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오버뷰를 제공을 하는 그 대시보드와 그리고 이제 탐지된 경보들에 대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프로그레스나 클로즈된 티켓들이 어떤 것들이,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현황을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안과 관련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위협 관리나 이런 것들, 워크로드에 대한 것들,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연동을 했을 때 제공되는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CSP와 관련된 보안 관리 메뉴들을 보안 관리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되는 정보들 정교화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나 IP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각각의 엔티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각각의 호스트나 사용자에 대한 위험 리스크에 대한 식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 기반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떤 게 지금 어떤 IP가 위협적인 IP고 어떤 사용자가 지금 보안에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엔티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오버뷰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로고 수집 현황이라든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최근 케이스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이력들 어떻게 케이스들이 진행돼서 클로즈 됐는지 그리고 탐지되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 얼만큼 이벤트 비율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엘라스틱 시큐리티 랩 뉴스라고 이렇게 저희가 제가 태그를 달아놨는데 엘라스틱의 보안 연구소 쪽에서도 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 시큐리티 오버뷰라고 하는 대시보드 안에서 연계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보들, 얼럿들이 발생돼서 현재 어떤 얼럿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크리티컬한 게 몇 건, 뭐 혹은 지금 오픈되어 있거나 현재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인프로그레스 티켓들이 몇 건, 이제 이러한 현황들의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보안팀의 보안팀장님 혹은 보안팀의 관리자분들이 우리 발생되고 있는 티켓들이나 대응 현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그 빌트인 되어 있는 대시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티티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 개별 그 엔티티별로 뭐 IP나 호스트별로 혹은 유저별로 이러한 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스코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별로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는지에 대한 스코어링 기반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들을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메뉴들 아래 중에서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메뉴 안에 말씀드렸었던 그 빌트인 되어 있는 그 대시보드들이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 대시보드 메뉴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버뷰나 디텍션이나 쿠버네티스나 엔티티 어널리틱스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화면으로 접속을 해서 보시면 왼쪽에 보안 이벤트와 관련된 저희가 그 엘라스틱의 보안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럼 수집되는 정보들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 그리고 탐지되고 있는 이벤트들이 어떤 유형들인지 바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음영이 바뀌는 부분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각각의 로그별로 별도로 이렇게 필터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이렇게 얼러트 메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어택 디스커버리 데모를 보여드렸었을 때와 유사한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어떠한 보안 위협들이 탐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런 오버뷰나 디텍션 메뉴 외에도 이런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연동을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워크로드들을 정보들을 가져오시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지금 뭐 실행됐었던 내역들이나 뭐 세션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함께 이 한 화면 안에서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특정한 프로세스가 실행됐었던 정보들, 프로세스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프리빌트 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렇게 제공되는 대시보드들 외에도 각각의 보안 솔루션별로 뭐 제품에 따라서 오버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하게 이런 정보들을 그 구성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바그래프 형태의 그 컴포넌트나 아니면 라인 그래프 형태, 혹은 이제 매트릭 기반의 어떤 수치화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필터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동적으로 대시보드들을 상황판에 띄워놓고 필요한 대응 정보에 맞게끔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대시보드 화면은 저희가 그 보고서 형태로 바로 익스포트가 가능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의 월간 보고서 포맷이 있으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의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뭐 월 단위 혹은 주 단위로 보고서로 PDF로 변환을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커스텀하게 구성하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에서 이제 수집되는 보안 이벤트와 실제로 이런 보안 이벤트 각각의 아이디들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아이디들이 어떠한 보안 이벤트와 연관된 건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별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 연관된 정보들로 묶어서 조인된 형태로 대시보드로 구성하는 사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보안 이벤트 로그는 윈도우에서 로그를 수집하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원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화를 거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형태로 각각의 필드와 그 키값과 필드와 그 키값으로 관련된 그 밸류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보안 이벤트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특정한 보안 이벤트 아이디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실제 시스템에서 로우 이벤트를 가져오실 때는 이 아이디와 관련된 설명들에 대한 정보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벤트들을 아이디 기반으로 분석하는 그 분석과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그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서 이 인덱스로 저장을 하고 있으면 각각의 아이디마다에 대한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실시간 룰이나 대시보드 화면에서 자동으로 참조해서 해당 내용으로 변환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 중에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윈도우 이벤트들은 각각의 이벤트 아이디별로 탐지됐었던 내역에 대한 것들을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화면에 대시보드 화면의 구성 요소로 그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아이디들이 숫자로 찍히게 되면 어떤 이벤트들을 의미하는지 사람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인덱스로 저장된 그 설명과 관련된 아이디와 매핑된 정보들을 가져와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설명 정보들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개별로 그 쿼리를 그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ESQL이라고 하는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쿼리 기반의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그 커스텀하게 대시보드들을 좀 필요하신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이 인텔리전스 기반의 인덱스 정보들, 로그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 보안 장비에서 탐지됐었던 로그의 뭐 IP나 뭐 파일 이름 혹은 해시 정보들을 같이 매핑을 해서 어떠한 위협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통합 구성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외부의 인텔리전스들을 연동을 한 것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샘플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몇 가지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그 실시간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룰을 통해서 경보나 이 자동화된 액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가 데모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에서 사용하고 있는 룰들은 8.15 기준으로 한 1100개가 넘는 그 사전에 정의된 프리빌트 되어 있는 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룰들은 악성 코드 기반의 행위를 분석하는 형태로 탐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그니처, 뭐 스트링 형태의 패턴 매치 기반의 룰들도 있지만 굉장히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행위 기반으로 시계열에 어떠한 그 보안 위협들이 발생하는지들을 상관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경보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리빌트에서 제공되는 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하고 다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각각의 공격 기법이나 뭐 공격과 관련된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탐지되는 경보들이 실제로 마이터어택 기반의 어떠한 공격 유형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파이 그래프 형태, 왼쪽에 있는 동그란 파이 그래프 형태로 분류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기업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들이 뭐 정찰과 관련된 행위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단계의 활동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어택 체인에서 이게 어떠한 공격 단계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보안팀에서 분석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악성 코드에 대한 행위들이 실행이 탐지가 되면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하신 설정들을 폴리시들을 만드셔서 이거를 그냥 탐지만 하실지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으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나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엘라스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료나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서드파티 인텔리전스가 있으면 해당 정보들을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 로그로 부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라든가 엔드포인트 기반의 장비의 소스 IP하고 매칭이 되면 경보로 발생을 시켜줘서 실제로 이런 공격이 자꾸 차단이 돼서 혹은 자꾸 허용이 되는 외국 IP가 있는데 이 IP가 뭐 외국에서 악성 코드와 연관된 IP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경보를 통해서 식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라스틱에서 발생되는 룰이나 경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의 이 얼러트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보안 위협과 관련된 행위들이 탐지가 되는 내역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보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발생되는 경보들의 내용들은 룰 이름과 탐지됐던 시간들 그리고 탐지됐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화면을 조금 바꿔서 메뉴 옵션을 그리드 뷰에서 이벤트 렌더 뷰로 바꾸게 되면 얘와 관련된 그 실제로 각각의 그 뭐 사용자 이름이나 필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이벤트를 통해서 특정한 소스 IP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빨리 보실 수가 있고 이 정보와 연관된 이벤트들을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 IP와 행위와 관련된 그 로우 데이터, 근거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인베스티게이션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각각의 경보마다 발생되는 그 타임라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관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공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더 가져오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연관된 것들을 뭐 소스 IP 얘와 연관된 것들을 다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IP만 관련돼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로우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가져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특정한 이벤트와 연관된 행위들이 좀 의심스러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에서도 수집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각화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된 정보들을 통해서 특정한 프로세스가 붕괴돼서 어떠한 정보들을 더 발생시켰는지 혹은 어떤 파일들을 생성을 시켰는지 어떠한 네트워크 통신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밑에 같이 서브로 그 붙어 있는 그 관련 연관 이벤트들을 보시면 그 실제로 두 개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관들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이벤트들이 어떤 IP들로 연관돼서 진행이 됐는지 이 상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 이 아날리즈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보안 위협에 대한 자세한 정보, 왜 이 이벤트가 떴는지에 대한 근거 정보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들, 뭐 분석된 정보들에 대한 아까 앞에서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컴피그 상에서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CIS 벤치마크 기준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 기준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나 그 기준에 패스되지 않은 정보 어떤 그 워크로드나 뭐 아니면은 뭐 관련된 그 클라우드 인스턴스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화면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프리빌트 되어 있는 룰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 내부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관련된 정보들을 연동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뭐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발생되는 경보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위협에 대한 식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탐지되는 경보들이 실제로 어떤 보안 위협과 인텔리전스 정보와 같이 매칭을 해서
얘가 악의적인 평판과 관련된 행위들하고 연관되는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경보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샘플로 어떤 네트워크가 갑자기 트래픽이 특정 국가를 향해서 증가되는 것들을 탐지하는 것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185점이라고 하는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에 그 평소보다 이 학습된 데이터보다 갑자기 통신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외부로 도착했었던 IP가 실제로 그 공격과 관련된 IP인지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IP인지 보안 분석팀에서는 경보가 뜨게 되면 이 IP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바이러스 토탈이나 다른 뭐 인텔리전스 정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그 사람이 수행하지 않아도 이제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서는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저희가 로그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로그는 저희가 인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덱스 안에 있는 정보 중에서 해당 IP가 실제로 그 IOC와 관련된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에서 아웃바운드로 나갔던 185라고 하는 IP가 출발지나 혹은 도착지일 경우에 해당 IP가 인텔리전스에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뭐 185가 특정한 인텔리전스 리스트 상에 있는 IP라고 하면 그때 자동으로 차단을 시키는 행위를 한다든가 메일로 경보를 보내는 그 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액션은 저희 엔드포인트를 연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뭐 필요한 경우는 API 연동을 통해서 웹후크 방식의 연동을 통해서 필요한 액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뭐 팀즈를 통해서 연동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그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 기반의 어떤 로그를 통한 보안 위협들을 분석을 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경보로 발생이 되면, 이렇게 발생된 경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변수로 가져와서 필드로 지정을 해서 팀즈로 알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팀즈 알람 설정에 실제로 경보 중에서 IP라든가 뭐 사용자 이름, 호스트명에 대한 것들을 변수로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즈의 워크플로우에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어떠한 IP에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관련된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연관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로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들,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저희가 아까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면 이제 시각화나 사고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할 때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검색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뭐 스레트 헌팅을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플랫폼으로서 엘라스틱을 보안 위협을 대응하고 분석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성 코드를 통해서 제로데이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제로데이 공격들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데모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EDR 에이전트를 무료로 활용하시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로그, 파일에 대한 변화, 아니면 네트워크에서의 이런 통신 정보들,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들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그 가시성을 더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도 저희가 리스폰스 콘솔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특정한 호스트를 아이솔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필요한 그 프로세스를 뭐 킬하는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커맨드를 수행하는 과정들을 시스템에 직접 가서 그 콘솔에서 명령을 치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필요한 명령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보안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들을 조금 더 원활하고 쉽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엘라스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트라이얼 버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다운 받아서 필요한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 라이센스들을 좀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유료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스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실제로 보안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시는데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을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